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안녕하세요. 뉴욕장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해요. 사상 최고치 흐름도 나오는데 이 가운데 변동성 지수의 금 가격에 미국 국채도 올라갑니다. 이런 흐름을 보고 저희 어떤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사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시장 자체적인 캔들을 보면 얘기를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내용상으로는 이게 맞냐라고 물어본다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어저께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남아 있어서 올렸다 뭐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지만 그 안에 또 하나의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실업 청구 건수가요 6천 건이 줄었어요. 6천 건이 들었다는 건 뭐죠?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용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해석하고 있죠. 더 웃긴 거는요.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면 앞에서 앵커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값이 올라가지 말아야죠. 금값 올라가면 안 됩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금값이 내려오고 또 공포지수 같은 경우도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올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완전히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아마 그 얘기를 했어요. 중국과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을 시 거기에 대비카드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타결이 안 되면 금리 인하는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거든요. 지금 립서비스로 물론 제가 틀렸다는 가정하에서 보십시오.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서 일단 주가를 끌어올렸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에서 금리 인하할 만한 이유는 미국에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는 주가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해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주가 그만큼 빠졌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미국은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미국의 FMC는요. 그 의장은 경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축통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달러죠. 그러니까 미국이 하면 다 해야 됩니다. 하는 분위기로 갑니다. 근데 미국이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전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어저께도 0.9%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헤드앤숄더를 일단 완성형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죠. 차트상으로 제가 오늘 한 두 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는 미국 다우 차트와 금 차트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다우 차트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언제 뭐 빠진 적 있습니까? 빠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올랐죠.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이 2010년부터 8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10년간. 근데 여기서 근데 갑자기 무역 분쟁이 일어나서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뭐 0.550bp 정도는 해야 돼. 뭐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아마 제 시황을 한 10년 이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미세한 파동은 몰라도 전체 파동은 거의 틀려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전체 파동으로 봐가지고 도저히 저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진짜. 제가 정말 여러분들 너무 죄송한 게 금리가 뭐 인하하고 뭐 주가가 막 땡겨주고 이런 파동국에 반대 얘기를 해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근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시황하면 안 되겠지만 한두 달 지나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차트로 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 빠졌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제자리에 왔으니까. 그냥 잠깐 조정.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후행스팬이요. 쓰리봉 쳐놓고요. 네 번째 다시 왔어요. 다시 고점에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거. 이평선을 보시면 제가 여기서부터 요 개수가 하나가 좀 차이가 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지난 이달에. 그 하나를 다 메워줘가지고 지금 요 상태로 거의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질지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과의 모습이 정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진짜로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지금 중국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경제 발전을 해가지고 미래를 열어야 되는데 지적재산권이 묶여버리면 미래를 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저는 생기거든요. 협상이 도대체 뭘 할 건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많은 선물을 줬어요. 미국의 농산물 사겠다, 미국에서 오일 사겠다, 뭐 별의별 걸 다 했는데도 노 했던 게 미국인데 어떤 현상이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니까 뭐
향후 문제가 될 걸 대비해서 금리 인하를 하자 뭐 이런 거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금값.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후행 스팬이 이제 뚫을 때가 됐습니다. 앞으로 3, 4개월 안에 급등이 올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얘기 제가 얼마 전에 해드린 것 같은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유가도 한번 유가는 3주 안에, 원달러는 3주 안에 간다. 아마 그 얘기를 했는데 3주 안에 그냥 날아가 버렸죠. 근데 지금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초절정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요. 이 자리는 분명히 가는 자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장대 양봉이 이 고점을 다 돌파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금리 인하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 상황이, 매크로 환경이 진짜 옛날과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진짜 그렇게 될지. 그렇게 되면 그때 저는 시황을 바꾸기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시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다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어요. 지켜보는 방법밖에. 공격적 매매는 자제하고 적절한 수준에서만 매매를 하면서 그냥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을 하면 이게 뚫어봐서 가면서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이런 표현, 방송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그거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 이해하실 거예요. 예. 두 글자죠. 예. 그거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글로벌에서 미국이 포지션을 포위하면서 금값이나 공포시세 올라온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인데요. 중국은 좀 다릅니다. 자, 중국은 경기 부양도 많이 했고요. 바닥에서도 흐르는 모습. 이렇게 바닥에서 흐르는 모습이면 중국은 당연히 하죠. 근데 G20 정상회담이 다가왔더니 정상들이 하는 말, 무역제약 협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저께 미국자 이것 때문에 올랐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나 기대감은 시장에서 해석한 거고 진짜 수급을 끌어가는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G20 정상회담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극적 타협이 나온다면 주가는 올려야 되겠죠. 자, 문제는 금리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게 해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무역은 다 풀려버리는데 그게 금리라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경기가 약간 침체한 부분이 있으니까 금리라서 이걸 회복하겠다? 빠르게? 그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양쪽에서의 이슈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이슈는 이번 G20 정상회담 보고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행 이철 총재가 미국의 금리 인하에 논평을 냅니다. 정말 상당히 완화적이다. 0.5bp 정도 생각을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한번 움직이면 0.25씩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0.5를 우리나라 2번 내려야 되죠.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면 한 달 간격과 간격으로 똑같이 2번을 할 거다. 이건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미국이 안 하면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금리 인하가 시장의 파급 효과를 얼마나 줄 거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긴 하겠죠. 일단 중요한 지수는 2118포인트 돌파는 됐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금리를 내려서 돈 유동성을 시장에 풀어보려면요. 대출 규제가 풀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만 돈을 가져갑니다. 그 기업들은 일단 경기가 수출이 안 좋기 때문에 원달러가 높아지고 있고 수출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라면 투자 안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일시적으로는 금리 인하로 주가를 끌어올릴지 몰라도 주가가 꾸준히 가는 데는 굉장히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좀 이유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하나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연기금이 오늘은 막판에 어떻게 바뀌고 모르겠지만 210억을 파네요. 네, 연기금이 그동안 거의 16거래일 스트레이트로 샀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까지 하면은 한 24일 정도 샀거든요. 연기금의 행보 계속 지켜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